세상의 어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우리 집 이야기 안방극장.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딸 셋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에너지가 끝이 없는 세 딸과 힘차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6학년, 4학년, 2학년이 됐네요. 둘째가 3학년이던 작년 학기 초였어요. 아이들이 치과를 다니고 있는데 치과에 다녀올 때면 항상 그에 대한 보상으로 맞은편에 있는 대형마트에 들러 간식을 사줘야 한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이들과 치과 진료 후 마트를 가서 둘러보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담임쌤 있어. 어머, 그래? 아이들과 집 앞에 나온 거라 완전 가벼운 옷차림으로 무방비 상태였던 저는 당황을 하긴 했지만 급히 옷 매무새를 만졌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 담임이니까 교양 있게 인사라도 드리고 잘 부탁드린다고 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가 코로나가 막 시작될 무렵이라 선생님을 잘 뵙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무조건 인사를 드려야겠다 생각했죠. 저분이야? 모자 쓰신 분? 맞아. 맞나? 맞는 거 같아, 엄마. 야, 맞는 것 같아가 뭐야? 확실하지? 아니면 엄마 망신인데? 그럼 인사하지 마, 엄마. 무슨 소리야? 가서 물어보자. 담임이시면 꼭 인사는 드려야지. 괜히 얘기했어. 시끄러 이거 사이. 엄마가 한 대로 가만히 있어. 뭐라고 인사를 드릴까 고민하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했어요.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별빛초 송수정 엄마입니다. 저희 수정이가 담임 선생님이라고 해서요. 그런데 인사를 받으시는 선생님의 얼굴은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저 그런가요? 담임은 아니고요. 학생이 저희 반 특할 시간에 오는 학생이요. 워낙 잘 따라주는 학생이라 기억이 나요. 인사도 잘하고요. 왠지 머쓱해 보이시는 선생님,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슬슬 퇴장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선생님? 수정이가 착각했나 봐요. 아니요, 그럴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네 선생님, 어쨌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발길을 돌려 오는 길에 민망한 기분의 아이를 잡았어요. 야, 너 뭐야? 담임쌤이라며. 맞는데, 울쌤. 아유, 선생님 얼굴도 모르냐? 아니야, 우리 담임 선생님 맞다고. 마트에서 자꾸 시끄럽게 이럴 거야. 징징거리지 마. 착각했을 수 있지. 괜찮아. 계속 타일러도 징징거리다가 결국 아이는 눈물까지 보였어요. 네가 착각했을 수도 있는 거야.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어. 엄마도 착각 잘해. 위로의 말은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벌써 3학년이나 된 게 담임도 모르고 어쩌냐 했답니다. 그래도 계속 뭐라 할 수도 없고 아직 애기니까 헷갈렸나 보다 하고 해프닝으로 일단락 되는 듯 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퍼지는 코로나 때문에 줌 수업을 활발히 하고 있던 어느 날 아이가 수업하고 있는 장면을 우연히 봤는데 띠로리 이게 웬일인가요? 마트에서 봤던 그분이 줌 화면 안에서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순간 마트에서 속상하다고 엉엉 울던 아이 모습이 스쳐 지나가면서 대체 왜 그러셨을까 하고 의문이 들었죠. 그래도 요즘 교사 사생활 침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셨나 보다 하고 말았지만 속상해했던 우리 수정이를 생각하니 조금 저도 속상했어요. 수정아, 니네 쌤 맞네. 거봐, 울쌤 맞다고. 왜 내 말을 못 믿었어? 선생님이 모르셨나 보다. 학기 초라 기억을 못 하셨나 봐. 사실 쌤도 쌤이지만 아이를 못 믿는 엄마인 저도 참 문제라는 생각을 했네요. 작은 해프닝이었지만 아이 말에도 귀 기울이고 살아야겠다는 거, 그리고 애매한 것은 항상 팩트 체크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일이었네요. 저는 항상 부족한 게 많고 덜렁거리는 엄마지만 씩씩하고 똘망하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고맙답니다. 네, 오늘 안방극장은 선생님과의 해프닝을 통해 귀한 교훈을 얻은 희정, 수정, 혜정이 엄마 차경희 씨가 보내온 사연으로 꾸며봤습니다. 오늘도 멋진 도와드려 엄마 최정민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오늘 사연 뭐랄까. 그냥 읽으면 선생님 왜 그러셨지? 학생 얼굴도 못 알아보고 싶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요즘은 또 한 반에 학생 수가 적잖아요. 물론 학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네.
근데 또 학기 초라 아직 익숙치 않고 또 더군다나 그때만 해도 마스크를 쓰고 등교 수업이 별로 없었을 때여서 그러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일부러 그러셨진 않았겠죠. 그럼요. 근데 또 일부러 그러신 건가 싶기도 하고. 그 왜 서로 민망한 상황일 때 네네네. 아는 체 안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맞아. 우리 수정이 엄마도 좀 간편하게 하고 네. 나가셨던 것처럼 선생님도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또 일부러 그러자니 그때만 해도 학부모 상담이 잡힐 수도 있는 거고 언젠가 학부모님을 만나게는 될 텐데 일부러 모른 채 한 것 같지는 않다 싶기도 하고 그리고 뭐 외모가 수정이랑 비슷한 친구랑 헷갈렸을 수도 있고요. 네, 맞아요. 아니 예전처럼 이렇게 날마다 교실에서 수업하고 또 마스크도 안 쓰고 하면 아마 선생님도 수정이 알아봐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교실에서 계속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헷갈렸을 수도 있고 또 갑자기 학부모가 인사하니까 당황해서 그러실 그렇지,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마트에서. 맞아. 처음엔 저도 영희스처럼 왜 그러셨지? 선생님이 막 싶은데 뭐 양쪽 입장을 모르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 사람 얼굴 전체를 보고 대화를 하는 것이라 또 마스크를 쓰고 서로 대화를 하는 거라 좀 친밀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도 마스크를 쓰면서 얘기하면 좀 더 뭐랄까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생긴다고 할까? 또 대화의 몰입도로 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선생님도 그런 이유로 학기 초고 또 아직 아이들의 그 유대 관계, 친밀도 그런 게 진행 중이었던 상태이지 않았을까. 아니 뭐 정작 사연 주신 경희 씨는 그냥 그러셨나 보다 하는데 우리가 너무 파고드는 것 같은. 그러네요. 우리가 너무 궁금하네요. 그러네요. 아니 요즘 학교에서도 선생님도 뭐 애들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그죠. 네. 학교에서 마스크 낀 그 얼굴만 보다가 그 온라인 수업 때 진짜 얼굴을 볼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때 서로 얼굴을 제대로 보는 거잖아요, 사실. 맞아. 그러니까 평소 상상했던 이미지랑 달라서 막 웃기도 하더라고요. 그러겠네요. 네, 저 이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마스크 낀 선생님이 되게 젊은 선생님이었대요. 네. 근데 온라인 수업에서 봤더니 그 선생님이 아줌마였대요. 맞아요. 진짜 눈만 볼 때랑 네. 코랑 입술 뭐 하악 다 같이 볼 때랑 정말 이미지가 다른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 재밌네요.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뭐 학부모를 아는 척 안 하고 싶으셨던 거라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게 선생님들 사생활도 있는데 그 어떤 엄마들은 선생님 번호 알아내서 그 메신저 프사 사진 갖고도 뭐라 하고요. 또 선생님인데 남친 있는 거 표시내지 말라든가 뭐 어머. 아침이나 낮이나 정신없이 연락하고 그런 엄마들도 어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밖에서 엄마들 아는 체 안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다 싶고 진짜. 그렇죠? 우리도 왜 밖에서 상사 만나면 좀 피하고 싶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엄마들은 좀 많이 없었으면 좋긴 하겠는데 네. 뭐 특별히 꼭 뭐 필요해서 전화하는 거야 하겠지만 막 그 선생님 사생활을 캐거나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맞아. 또 학교 밖에서 학부모님 뵈면은 무튼 서로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자, 우리 선생님 이야기 이쯤 하고 수정이 마음을 좀 헤아려 볼까요? 네. 저런 경우 있죠. 아이 말 안 믿어줄 때. 맞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먼저 아이보다도 제 어린 시절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가 그때 받아쓰기를 했는데 제가 여러 개를 틀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거 보고 그냥 개수만 보고 저를 엄청 혼냈어요. 어떡해. 네, 근데 옆에 짝꿍이 채점을 잘못한 거였어요. 막 맞은 것도 틀린 걸로 하고. 그 예전에는 짝꿍이랑 시험지 바꿔서 채점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저희 때 그랬었거든요. 네. 실제로는 한 개인가 하여튼 틀렸는데 제 잘했네. 기억으로 한 5개인가 이렇게 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일단 먼저 혼내시고 나중에 채점 제대로 한 다음에는 나중에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이미 난 어떡해. 혼나고 울고 울었다고 또 혼나고 이미 상황 끝난 상황이었는데 진짜 저만 너덜너덜하시고 그러니까 채점 좀 먼저 하시고 좀 혼을 내시든가 하시지. 그러니까. 속상했겠다. 쉽게 말해서 채점 잘못한 점수만 보고 정민 씨 혼낸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그 당시 어머님도 얼마나 민망하셨을까? 네. 아니, 채점하니까 제가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요즘 첫째가 문제집을 이렇게 풀어서 채점해야 하는데 네. 좀 창피한데
애들 수학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지를 이렇게 한두 장짜리를 주셔요. 네, 그럼 이제 네. 문제를 풀고 제가 채점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네. 답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채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도형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눗셈. 네. 이게 기본적인 게 아니라 응용을 하는 문제니까 막 동형의 사각형 안에 사각형을 막 여러 개 그리고 거기 사각형 뭐 직사각형이 몇 개인지 적으라는데 헷갈리고 나눗셈은 또 그냥 나누기만 하는 게 아니라 뺄셈식을 두고는 나눗셈으로 풀라고 하고 그래요, 막. 오,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문제가 있어서 애를 불러서 야,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애가 나한테 설명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이런 엄마 나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 근데 생각을 해봐. 사과가 14개가 있어. 막 이러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 선생님을 시켜야 되나 막 시키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좀 민망하기도 하고 아이한테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유 그랬던 일화가 생각이 나네. 채점하니까. 아니 일단은 아이한테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하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리고 가르쳐주는 학습이 가장 좋거든요. 아마 그 애는 정말로 쏙쏙 이해가 됐을 거예요. 우리 집 가르쳐주면서. 예. 근데 저는 아직 초등학교 1학년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서. 맞아요.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아무 이상 없었어. 근데 슬슬 두려워지네요. 3학년이 되니까 이렇더라니까요. 그래요? 3학년 조심해야겠네요. 지금 공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겠네요. 자, 아이 안 믿어주는 얘기하다가 어떻게 정민 씨는 없어요? 아이 안 믿어줬던 적이. 저는 얼마 전에 둘째랑 셋째가 동물원을 다녀왔거든요.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는 길에 제가 이제 오늘 동물원에서 뭐 봤어? 그랬더니 막내가 코끼리도 봤고 호랑이도 봤고 양도 봤고 뭐 이래요. 근데 둘째가 양은 없었다는 거예요. 둘이 싸웠지. 또 양 없다. 그지. 아니야 봤어. 막 이러면서. 그지 싸우지. 그래서 제가 엄마랑 양떼목장 가서 봤던 그 엄매 하는 그거 양 그거 봤어? 했더니 봤대요. 근데 아이들은 5살 그맘때는 뭐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양을 못 본 둘째는 억울한 거예요. 안 봤다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는 아빠한테 막내가 또 뭔 이야기를 막 하다가 뭘 또 사실과 다르게 막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는 거짓말도 아주 잘하네 이러면서 그 양 이야기도 제가 해줬어요 남편한테. 양 안 봤는데 봤다고 그런다고. 그러고 하루가 지났어요. 그런데 다음날 이렇게 키즈노트 알림장에 동물원 사진이 올라왔는데 아니 막내가 떡하니 그 모형 양 있잖아요. 그럼 봤네. 그 양 위에 딱 올라앉아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완전 혼자 빵 터져가지고 집에 와서 둘째한테 야 막내 거짓말한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사진과 함께. 진짜 양 아니라고 또 막 둘째는 그러는 거지. 근데 막내 입장에서는 양을 본 게 맞는 거예요. 굳이. 그래서 얼마나 웃었던지. 작은 거지만 못 믿어줘서 미안하더라고요. 둘 다 말이 많네요. 그렇죠. 아니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요. 그 애가 어려서 잘못 안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였던 적이 그런 있었어요. 거 많다니까. 그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첫째가 진짜인데 자기 얘기 안 믿어준다고 되게 속상해서 운 적이 있었어요. 그랬구나. 근데 그때는 제가 그 마음을 다독여주지 못하고 뭐 그런 거 갖고 우냐고. 사람이 마음이 강해져야지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지금 같았으면 제가 그 마음도 좀 헤아려주고 했을 텐데 그때는 저도 마음이 그만큼 성장하지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마음이 강해야지를 거기다 붙이셨네요. 네, 그 어린애한테. 아니 아이들이 뭐 어린애한테도 붙일 때야 붙이지만 아니 아이들이 엄마가 자기 말 안 믿어준다고 느낄 때 제일 속상하겠죠? 언제나 엄마는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아주 좋대요. 그리고 엄마도 처음부터 엄마가 아니어서 아이를 통해 엄마도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거죠. 근데 수정이네 상황은 솔직히 저도 아이 말 안 믿고 선생님 말 믿었을 것 같긴 해요. 맞아. 얼마나 억울했으면 울었을까. 그러니까. 그러다 온라인 수업에서 떡하니 선생님 봤을 때 정말 띠로리 진짜 우리 어머니 표현처럼 우리 수정이 어머니 많이 놀라셨을 것 같거든요. 진짜 너무 많이. 이 노래가 진짜 딱 생각이 나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진짜 딱이네요 진짜. 얼마나 놀랐을까. 아니 수정이도 의기양양해서 거봐 내 말 맞지?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이번 일로 우리가 그 아이한테 귀 기울여주자는 걸 좀 알게 됐으니까 좀 좋은 해프닝이었다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해프닝은 정말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그 혼자만의 생각이나 지혜로는 어렵다는 걸 좀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아이의 마음도 좀 헤아리면서 예, 진짜 그런지 보기도 해야 되고 진짜 보통 지혜로워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만 해도 지금 하나씩 나오잖아요. 맞아요. 아이를 믿어주지 못했던 네. 마음. 이런 일이 비단 다 한 번씩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아이 말을 믿어주고 그리고 천천히 상황을 되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맞아. 물론 그러다가 정말 아이가 거짓말을 했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아이를 혼내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전에 엄마랑 아이의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니 생각해보면 저도 어릴 때 그 잘못 채점한 점수로 채점 받은 게 너무나 억울했는데 그 마음을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도 참 속상하고 서러웠겠다 싶고 맞아요. 마냥 아이가 잘 모른다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오늘 또 한번 또 다시 새기고 가네요. 네, 그래서 정민 씨 우리 아이들 말에 네. 귀 기울여 주러 가야 할 시간입니다. 또 이렇게 가야 하나요? 네. 네, 마무리 인사해야 되겠네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우리 다음 주에 네. 뵐게요.